이 넓고 넓은 세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겐 의미 없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깊은 의미가 될 수도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는 나와 너의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로 작은 목소리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은 목소리가 이 큰 세상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작게나마 제대로 힘껏 소리쳐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리들 보이스입니다.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 쉬어가며 힐링 받을 수 있는 코너, 일부 쉼표입니다. 오늘 사연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느끼게 된다는 삶에 대한 회의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소위 노잼 시기를 한 번씩 겪어보셨나요?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번 사연을 통해 저희 리들보이스가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사생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 몰랐는데요. 요즘 따라 더 고민이 되는 일이 있어서 리들보이스에 이렇게 고민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너무 과제에 치여서 살다가 어느 날 딱 나와서 산책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길래 열심히 사는 건가? 과제나 학업뿐만 아니라 요즘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무기력하고 항상 우울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그냥 다 거기서 거기로 보이고 의욕이 딱히 없어요. 제가 취준생이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유도 딱히 모르겠고요. 여자들은 이렇게 한 번씩 노잼 시기가 온다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시기가 있을 때마다 정말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디, 수디, 정디 항상 응원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녀의 사생활님, 저희도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노잼 시기라 저도 몇 번 겪어본 기억이 나네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더 무기력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연자분께서도 취준생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옛날보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정말 사연자님의 말처럼 뭘 해도 의욕이 없고 재미없는 소위 노잼 시기가 이렇게 인생에서 가끔 한 번씩 찾아오곤 하는 것 같아요. 수디의 말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될수록 더 우울해지는 것 같고요. 맞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는 일이 없어서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기분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저는 사실 저번 학기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었는데요.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은 적응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한 2달 정도 저를 위한 시간이 있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삶에 대한 의문?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채우면서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기는 저에게 주는 휴식기였는데도 말이죠. 아, 오히려 혼자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기였지만 수디는 더 우울한 생각이 많아진 거네요. 네, 공감해요. 저는 약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 많은 것도 가기가 싫어지고 혼자 있는 거를 되게 즐기는 편인데요, 요즘은. 근데 막상 또 오랜 시간 혼자 있게 되면 혼자만의 그런 생각에 제가 깊이 빠져서 네, 제가 제 자신을 뭔가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혼자가 좋고 혼자가 편한데 또 혼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 네, 그런 기분을 아시나요? 제가 좀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모순적인 기분. 저도 정말 잘 아는 기분이에요. 저도 엄청난 집순이인데 또 사람을 안 만나고 그러면 큰 우울감에 빠지거든요. 네, 저도 엄청 집순이거든요.
그러면 수디는 이런 우울 시기나 노잼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사실 이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데 저는 삶을 좀 바쁘게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도 많이 만나고 저도 사연자님처럼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엄청나게 느끼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밝아지고 또 그 순간은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학기에 휴학을 했는데 일주일에 3, 4일씩 알바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일 자체도 제가 하고 싶던 일이라 재미도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정말 다들 좋은 분들이어서 알바를 하는 동안은 즐겁고 또 에너지를 잔뜩 얻어서 집에 와요. 혹시 정디도 자신만의 극복 방법이 있나요? 네, 우선 수디는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네, 휴학 라이프가 되게 알차게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부러운데요. 저는 뭐 바쁘게 살면서 극복한다는 수디 말에도 공감을 하는데 제 경우에는 이런 무기력증, 뭐 노잼 시기 이런 게 오면 이렇게 모든 걸 놓고 싶어지는 네, 다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법인데 울어요. 네. 얼마 전에도 울었는데. 정말요? 네, 좀, 이렇게 힘들거나 우울할 때는 우는 게 저는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방에 문을 닫거나 아니면 혼자 산책을 나가요. 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그래서 슬픈 영화나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우는 거죠. 한 20분 동안 울다 보면 저는 좀 기분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주로 잠깐이라도 바다를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숲도 좋은 것 같고 네, 저는 힘들 때마다 그렇게 바다가 보고 싶더라고요. 얼마 전에 정디 바다 다녀온 사진 봤는데 힘든 시기였군요. 네, 조금 네. 네, 힐링 받았길 바랍니다. 저도 우울함을 막 일부러 떨쳐버리려고 뭐 즐거운 걸 보고 그런다기보단 차라리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우울함 속에 풍덩 빠져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정디처럼 바다를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탁 트인 바다를 보면 그냥 저도 모르게 마음이 후련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시기가 오면 취미 생활에 더욱 몰두하는 것 같아요. 혹시 정디는 제 취미가 뭔지 아시나요? 뭐죠? 저는 네. 공연 보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럴 때는 뮤지컬이나 연극을 더 많이 보러 다녀요. 공연을 보면 되게 여러 감정들이 폭풍처럼 몰려들어왔다가 내 안에 있던 우울감이랑 같이 씻겨나가는 느낌이라서요. 사연자분도 자신을 가슴 뛰게 하는 취미 생활이 있다면 거기에 더 몰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영화나 운동이나 어떤 것이든지요. 네, 자신만의 취미생활이나 이런 스트레스나 우울한 기분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또 요즘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삶에 의욕도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생각에만 빠지지 말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우울하구나, 내 기분이 왜 이렇지? 이렇게 자신을 좀 돌봐준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소소한 행복이나 또 소소한 그런 취미에 집중하다 보면 충분히 행복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말로서는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네, 스스로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지나갈 겁니다. 사연자님 조금만 힘내세요. 맞아요. 그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은 진리니까요. 그쵸.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사연자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쯤에서 1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는 이번 주제와 관련된 노래가 한 곡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곡일까요? 네, 윤도현 씨의 요즘 내 모습이라는 곡입니다. 네, 저희 나디가 이번 사연에 맞게 준비한 노래인데요. 노래 들려드리고 2부 덕후의 소개라는 코너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렇게 지나친지도 모른 채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질 않아. 네가 떠난 그날, 널 보냈던 그날 이후부터 난 조금씩 달라졌어. 괜찮을 줄 알았어. 괜찮은 것 같았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픈 것, 동그랗게 생긴 너의 마음을 네모난 내 마음에 담았나. 그렇게 서로 힘들어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견뎠었나. DJ들의 본격 덕질 시간입니다. 2부 덕후의 소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제 2부 덕후의 소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의 주인공은 나디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덕후의 소개로 돌아온 나디입니다. 저도 이번 사연을 같이 들으면서 어떤 곡을 선정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은 좀 뭐랄까 힐링곡 또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곡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오늘의 사연과도 잘 맞을 것 같은 윤도현님의 요즘 내 모습이라는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정디는 이 곡을 전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저는 이 곡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네. 혹시 네, 혹시 나디는 언제 이 곡을 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이 곡을 딱 듣자마자 아마 들어보시면 정말 좋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네. 듣자마자 인생곡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곡 중 하나였어요. 언제 처음 접하게 됐냐면 저는 사실 이 음원이 발매되기 이전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곡이 이 세상으로 나오기 전에 들을 수 있었던, 네, 먼저 듣게 됐었거든요. 어떻게 먼저 듣게 되셨나요? 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JTBC에서. 네,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고등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면, 연예인 출연자분들이 이제 뭐 가수나 배우나 그런 출연자분들이 학교로 와서 이제 고등학교의 그 고등학생을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당시 이제 출연자님 분들 중에서 윤도현 님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방송부가 있었는데 그 방송부를 통해서 윤도현 님이 일주일간 이제 아침, 점심으로 계속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우와. 되게 신기한 그런 경험이. 그쵸. 많이 겹해볼 수 없었던 그런 기회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었는데, 저는 또 그때 한창 기숙사 생활을 했었을 때라, 이제 아침마다 눈을 딱 뜨면은, 이제 위에서 이제 윤도현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고 기상송을 들으며.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촬영을 하는데, 마지막 날쯤 되니까 이제 본인이 신곡을 만든 노래인데 아직 발매를 안 했다면서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하면서 들려줬었던, 네, 그런 그 곡을 들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좀 전에 들려드렸던 요즘 내 모습이라는 곡이었죠. 네, 직접 들어보니까 전 처음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 곡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곡은 2014년에 윤도현 님이 솔로로 내신 그 솔로 앨범의 곡이고요. YB의 노래랑 별도인 거죠. 그리고 일단은 이 노래에 참여하신 분의 그 가수분들, 그분들 이제 조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은 윤도현 님 혼자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조합이
이 가수분들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엄청 와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윤도현님의 곡이고요. 후렴구에 무려 K-윌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타블로님이 피처링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와우. 정말 와우 소리가 나오네요. 그쵸. 근데 저희가 1분 가사밖에 듣지를 못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혹시 전체적인 가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아마 1분 가사를 듣고 이게 왜 힐링곡이지, 건강곡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 중에 조금 공감이 갈 만한 구체적인 가사들을 제가 조금 가져와 봤어요. 이게 사실 원래 내용은 공감곡이라기보다 원래는 이별곡으로 만드신 곡이거든요. 근데 또 공감곡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의 어떤 가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요즘 내 모습 이상해 가끔씩 멍해지기도 하고 예전엔 하지 않았던 실수들이 아주 조금 생긴 것 같아. 내려야 할 정거장 지나 한참을 더 갔었지. 그렇게 지나친지도 모른 채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맨 앞에 구절에 나오는 가사인데 뭔가 이번 사연에서처럼 우리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좀 멍해지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 시간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실수하는 시간들도 또 생각에 깊게 잠겨서 뭐 다른 복잡한 그런 생각들을 하느라 가사 말처럼 정류장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릴 때도 있고 이러서 맞아요. 지나치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사연 들으면서 이런 가사들이 사연자분께 굉장히 공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가사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해도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죠. 얘기가 귀로만. 그래서 잘 들리지도 않고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런 가사가 저는 정말 당시 고등학생 신분 때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별 상황에서 벌어지는 감정을 담은 가사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들어도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은 노래고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별 노래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부분을 다 이제 나로 바꿔서 그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은 조금 더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힐링곡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까 가사를 읊어주셨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타블로 씨도 참여했다고 했는데 혹시 랩 가사도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랩 가사를 제가 랩을 불러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불러주세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읽어드릴게요. 머리가 말해, 허리업, 어서 잊어, 마음이 가는 길을 막는 머리는 벽, 부딪혀봤자 내 몸만 망가져, 마음만 너를 향하다 뒷걸음치고 가다서, 마음을 따를지 머리를 따를지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 슬만 따르지 라는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걸 들으면서도 또 이제 저희가 힘든 일이 있고 또 그런 가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따라야 할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지 또는 마음에 따라서 이제 뭐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고민의 과정을 이제 랩의 가사로 잘 풀어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마지막 가사에서 나왔듯이 결국 사람들이 따르는 건 술이지만 말이에요. 라임도 장난 아니죠. 네. 마음에 따를지 머리를 따를지 결국 술만 따르지. 그쵸. 라임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네, 정말 가사가 공감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사연과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장담해요. 네. 이런 감정을 한 번쯤은 더 느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또 요즘 많이 느끼실 거고 그 분들한테 꼭 추천을 하고 싶은 곡인 것 같습니다. 꼭 원곡으로 들으시면서 나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가수분의 그런 조합이 어떤지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원곡으로 꼭 들으면서 소름 돋으세요. 들으면 소름 돋거든요. 제가 또 소름을 엄청 돋는 노래들을 좋아하는 편이라. 네, 꼭 들어보시고요. 그럼 2부 덕후의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부, 2부 모두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정디가 좋은 글귀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연과 더불어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되게 인상 깊게 접한 그런 드라마의 한 대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편 대사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고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글귀 감사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들보이스의 수디, 정디, 나디였습니다. 안녕.